예, 지구과학 담당하는 박준호 선생입니다. 13차 시 강의 수로는 12강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지난 12차 시에는 여러분들 그 평가 간단하게 했었죠. 교과서 보고 하셨는데 그 문항에 대한 정답이라든가 그 내용들은 나중에 개학을 하게 되면 각 반에 제가 따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한번 잡을 건데요. 아마 저녁 타임에 한번 그 수업이 잡힐 겁니다. 잡힐 건데요. 꼭 강제적으로 들어라 이런 내용은 아닌데 몇 강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질시대 관련한 강좌가 뒤편에 저도 몰랐었는데 몇몇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네. 편집이 유튜브에서 업로드 되는 과정에서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기한을 조금 길게 좀 잡기는 하는데 그 시간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을 수 있으면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에 대한 거는 출결 확인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강의는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듣긴 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꼭 반드시 꼭 듣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더라? 오늘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5월 19일이거든요. 19일인데 22일 날 각 시간마다 행아웃 미팅으로 실시간으로 잠깐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7교시이기 때문에 그 오후 3시에서 3시 5분 사이에 접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블록 C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5교시, 그러니까 1시 10분부터니까 1시에서 1시 5분 사이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블록 D 학생들은 2교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산만할 수 있습니다. 산만할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꼭 빠지지 않도록 그날도 출결 확인은 행아웃 미팅으로 녹화된 화면에서 누구누구가 들어왔느냐에 대한 걸로 출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그 1학기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건 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수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13차시인데 12강. 예. 교과서로는 50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 단어는 52에서 53쪽까지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외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사학이란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그냥 한번 바꿔봤어요. 네. 지사학, 지구가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발달, 변천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땅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지질시대를 정해놓은 것은 결국 지사학이 발전하면서 정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사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 요소. 첫 번째,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 이 배경사진에 있는 것처럼 있으면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지사학 법칙이라는 거 오늘 다루게 되는 거 지사학 5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 탄생 성캄브리아 시대의 시작은 약 45억 년 전이다 라고 해서 나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게 아마 다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뭐 대략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라늄 같은 놈들은 가만 내비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놈이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괴. 스스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근데 이게 붕괴되는 속도가 원소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사학 법칙도 이용하고 화석 중에서도 시상화석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지사학 5대 법칙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지사학 5대 법칙.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는 가하고 나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퇴적의 법칙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이거 바꾼 이유는 원래 그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축 누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축 누중의 법칙부터 보면, 지축 누중의 법칙은 지층이 쌓인다면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쌓인다. 이건 잠깐 이거 보실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책인데요. 저희 아들내미 책인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자, 요렇게 지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순서로 쌓였겠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역사책이 있고 수학책이 놓였습니까? 아니면 수학책이 놓이고 난 다음에 역사책이 놓였겠습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니까 이게 이렇게 있고 밑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먼저 이게 수학책이 딱 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요 단면만 보고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지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놓여진 결과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걸 봤을 때 다른 모든 어떤 다른 조건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놓고 보자면은 아마도 수학책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위에 역사책이 놓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내용이죠. 타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수평퇴적의 법칙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으로 해서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수면과 평행하게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관임의 법칙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퇴적암, 지층 사이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화성암이 박혀 있는 경우에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나중에 들어왔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입한 암석은 무슨 말이냐? 뚫고 들어가는 암석은 관입당한 애초에 쌓여져 있던 암석보다 당연히 나중에 생성되다. 뭔가를 뚫는다라는 건 뚫는 대상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창으로 방패를 뚫었다라고 하면은 방패가 있는데 창이 뚫고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때 창이 화성암에 해당하고요. 방패가 퇴적암에 해당한다. 지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요거 좀 뒤에 가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이거예요. 책에는 이제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다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지층이 동일한 시대다. 동일 시대 안에는 동일 지질 시대에 살았던 화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암석 속에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삼엽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삼엽충은 고생대 화석이죠. 근데 암모나이트가 있다는 건 중생대 화석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공룡이라든가 시조새 화석이 나올 수는 있어도 삼엽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대 법칙 중에 첫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역전되지 않았다, 뒤집어지지 않았다. 역전 여부는 뭐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지난번에 배웠던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층의 나이가 많아진다, 오래된 놈이다, 또는 퇴적된 순서가 먼저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1, 2, 3, 4, 5 이렇게 되었다. 순서는. 그래서 오래된 지층에서부터 젊은 지층 위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면과 평행하게 퇴적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쭉쭉 쌓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보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층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구조라고 하죠? 습곡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지질 구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쌓인 겁니까? 휘어지면서 쌓일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된다. 원래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여기에 횡압력이 가해져서 뒤에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은 지층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입의 법칙입니다.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은 지층이 먼저 있었고 관입한 화성암이 나중에 지나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순서를 따지자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관입한 암석이라는 게 이게 하나 있죠.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보자면 아래쪽부터라고 하면은 이놈 아니면은 이놈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관입해서 들어온 놈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먼저 쌓였어요. 그 다음 얘가 쌓이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에 얘까지 쌓였는데 그 이후에 얘가 파고 들어와서 5가 된 겁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암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그마에 의해서 녹지는 않았는데 성질이 변해버리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상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관입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분출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제가 연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정합의 법칙.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지층이 부정한 면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강 봐도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어때요? 뭐가 나타나고? 습곡이 있는데 습곡이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렸고요. 그 위로는 다시 수평 퇴적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대강 순서를 정해봅니다. 1 쌓이고, 이게 제일 밑에니까 2, 3, 4, 5, 위에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6 쌓이고 나서 그 다음 뭔지 모르겠으나 부정한 면이 있고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만 본 겁니다. 그죠? 근데 엄밀하게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정상적으로 퇴적이 되고 난 이후에 부정한 면이 바로 생긴 게 아니고 습곡 작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한 면이 생기게 된 거죠. 이때 부정한 면이 생기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었는데,
융기, 침식, 그 다음에 침강 하고 나서 다시 7, 8, 9 퇴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곡이라는 사건에서부터 7이 쌓이기까지, 그러니까 7이라는 놈하고 여기에 6번이라는 놈하고는 인접해 있지만 사실 이 경계면 사이에는 되게 긴 규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점, 부정한 면이 나오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물군 천의의 법칙.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모나이트거든요. 모양 기억하시고요. 공룡입니다. 암모나이트하고 공룡은 같은 시대에 나올 수 있죠. 즉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동일시대에 어떤 지층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되지만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그림 볼까요? 삼엽충이죠. 완종류, 방추충 뭐 이런 거는 별표 모양이 왜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대, 이건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 지층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생대 되겠습니다. 그죠?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이렇게 되죠.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완종류고 방추충이죠. 완종류하고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골고루 나오는데 얘는 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기 아니면 폐렴기에 해당하는 지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대에 존재한, 동일지질시대에 존재한 화석은 동일지층에서 산출될 수 있다는 법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위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진화된 화석이 산출된다. 네, 그렇죠. 삼엽충보다는 암모나이트가 훨씬 더 진화된 화석입니다. 동물군 변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관이과 분출에 대한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보시면 그림이 비슷한데, 자, 제일 밑에 A가 있다는 것도 똑같고, B라고 하는 화성암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C라고 하는 다시 퇴적암이 놓여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왼쪽 상황에서는요, 이 B의 주변에 전부 변성암입니다. 이 변성된 자국 보이시나요? 예, 위에도 변성, 밑에도 변성.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C가 B 때문에 변성되었다라는 것은 A가 쌓이고 난 다음에 C가 먼저 쌓이고 B라는 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가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C가 이렇게 쌓였는데 이때 누가 들어왔다? B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는 주변을 구워버린 거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이게 이제 관입인데요. 뚫고 들어왔다. 여기에서는 순서가 A, C, B가 되고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은요. B가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C의 변성 부위가 없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 기저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저여감은 지난번 제가 포획감 할 때 여기 있는 거는 포획감이죠. 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포획감은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면서 A나 C의 일부가 일로 기어 들어와서 채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입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처럼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C가 쌓이기 전에 B가 들어와서 이미 식은 거예요. 식고 풍화 침식을 당하다 보니까 이 표면 부위에 있던 B 덩어리들이 자갈이 돼가지고 좀 표면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 C가 쭉 퇴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면은 부정한 면이 됩니다. 무슨 면이 된다고요? 부정한 면. 그래서 분출 상황일 때는 관입도 일어나지만 부정합도 같이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순서가 A, B, C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 두 개 좀 구분하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부정합에 대한 융기와 침강에 대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거 가그림 보겠습니다. 보통 퇴적이라는 거는 해수면 아래에 있을 때 퇴적이 일어납니다. 바깥쪽에 육지 상태일 때는요, 퇴적이 일어나도 극히 일부만 되고 대부분 침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까지 쌓이고 난 다음에 A일 때 융기가 일어난 거예요. 융기라는 건 뭐냐? 물 바깥으로 일부가 튀어나올 정도로 솟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 2, 3, 4인데, 요 사이에 융지만 있었는 게 아니고, 얘 휘었죠? 예, 습곡 작용도 받았습니다. 습곡이 있고 나서 융기가 된 건지, 융기가 되고 나서 습곡이 일어났는지는 요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예, 어쨌든 요 두 가지 과정이 여기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자, 해수면 밖으로 나가니까 해수면 바깥 환경은 침식이 퇴적보다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은 사실 또 어디 가고 없네요. 그죠? 예, 어디 가고 없고 이게 좀 다르네요. 인덱스가. 날아가서 이게 싹툭 여기까지 그냥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러다가 침강이 일어납니다. 다시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림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여기까지가 내려왔네요. 그죠? 내려와가지고 침식을 당했으니까 맨들맨들한 면이 됐는데 그 위로 다시 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5번, 6번이라고 한다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퇴적, 융기 N 습곡, 그 다음에 침식, 그 다음에 침강 이후 5퇴적, 6퇴적. 요게 정확하게 순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나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융기 한 거죠. 융기. 이건 융기예요. 융기만 있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융기했는데 싹툭 날아가가지고 다시 침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과정 자리에서는 항상 뭐가 있느냐? 여기서는 침식이라는 과정이 있다. 침식. 침식이 일어나는 동안에 발생하는 게 표면이 아주 맨들맨들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침식 깎이고 하다 보니까 자갈이 남습니다. 자갈. 그래서 자갈 그 부분이 위에 부분에 이렇게 처박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기저여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기저여감. 기저여감은 웬만하면 부정한 면을 표시해 줄 때 함께 표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예. I, H, G, E, D, C, B, A, 암맥,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순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은 여기까지는 다 있는데 여기에는 변성작용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암맥이 뚫고 들어왔다면 느낌상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아니면 이 위에까지 나온다거나. 근데 여기서 톡 끊어졌다. 예.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I, H, G, E, D까지 쌓였어요. 바다 밑에서. 그런데 얘가 융기합니다. 물 바깥으로 올라왔죠? 올라왔는 동안 누가 들어왔다? 마그마 F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네. 마그마 F가 들어온 다음에 융기했으니까 침식을 당합니다. 덜컥 날아갔죠, 위에 게. 네. 또 하나 있어요. 수평으로 쌓이던 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울어졌죠?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습곡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강해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CBA 순서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럼 순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퇴적이 뭡니까? I, H, G, E, D까지 퇴적이 되고 융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암맥 F가 관입을 하고요. 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침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암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침식받고 얘가 습곡을 당했는 건지, 암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습곡을 받고 침식을 당했는지는 여기 그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했다? 침강하고 C가 쌓이고 B가 쌓이고 A가 쌓였다. 따라서 이 부분이 부정한 면이다. 요 부분이 부정한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층의 아래쪽에는 뭐가 있을 확률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기저여감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암맥 F의 가장자리에는 포회감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맥 F가 들어오면서 적어도 D가 있을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변성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변성 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혼합형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 드릴까요? 잠깐 멈추고 한 5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되는 게 뭘까요? 지층 누중의 법칙을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정한 면이 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요? 부정한 면이 여기 보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전부 기저여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밑에 것부터 해결하고 위에 나머지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정한 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융기, 침식, 그 다음에 침강 이후에 누가 쌓였을 거다. E가 쌓였을 것이다. 이거 아시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누구죠? A, B, C입니다. 그런데 C는 D까지 뒤덮은 걸 보니까 C가 이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A를 보니까 A가 파고든 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있었다? B. 그 다음에 잘려나간 면이 동일한 걸로 봐서는 그 다음에 A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D가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바로 쌓였다기보다는 아마 요 면도 부정합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부정한 면이 되고 나서 D가 쌓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C가 들어와서 덮었죠. 그리고 융기, 침식, 침강, EF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요 면까지도 부정한 면이라는 걸 알아냈다라고 하면은 고난이도의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 한번 보시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B입니다. 그 다음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관입했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보자면 E, F.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 정도까지고요. 조금 더 표시한다면은 융기, 침식, 침강이 C와 E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부정한 면을 나타내는 게 맞고, 개인적인 생각은 요 밑에 있는 것도 부정한 면이 맞아요. 그럼 좀 더 길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 이후에 D 쌓이고 C 관입, 분출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 E 쌓이고 F 쌓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순서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학 법칙 50조.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 지구의 역사를 추론하는 데에 필요한 지사학 법칙을 알아보자. 자, 먼저 수평 퇴적의 법칙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다양한 퇴적 환경에서 퇴적물이 쌓인 모습을 관찰하면 거의 수평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퇴적물이 쌓인 후 뭐를 받았다? 지각 변동을 받았다.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요거도 나와있죠. 지층이 역전되었다면 4층이 점유층이 여는 건열과 같은 퇴적 구조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는 화석을 관찰하여 상하를 판단한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지층, 위로 갈수록 젊은 지층이다. 아까 뭐 설명 다 드렸으니까. 다만 이게 적용이 되려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아야 된다. 쉽죠? 쉬운데 문제 풀어보면은 이 부분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관입의 법칙. 마그마가 주변 암석이나 지층의 약한 틈으로 관입하여 굳으면 주변 암석과 뚜렷한 경계를 이룬다. 이때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당연하죠. 또 마그마가 암석을 관입하면 그 열로 말미암아 기존 암석에 이런데 그죠?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출된 것과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포획암이 가장자리 부분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부정함의 법칙은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사실 부정함의 법칙은 결국 이 부정한 면을 찾아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했던 그런 내용들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도,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동일시대 지층이면 동일시대의 화석이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화석은 진화된 종이 나온다. 따라서 만약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에 삼엽충 나왔는데 밑에 암모나이트 나왔다. 뭘 의심할 수 있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보자. 예. 되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3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3학년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하고 1학년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27일부터 2학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학년인데 격주로죠. 격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수업에는 모두 다 같이, 각 블록별로 시간대에 제가 행아웃 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늦지 않고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